왔어요? 아이고, 진짜. 잘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둘이 되게 쌍둥이 같아요. 키도 비슷하시고요. 오늘 쌍둥이 같다고? 체격이나 이 안경이나 약간 인상이 확실히 그래요? 문학하시는 분들이셔서 약간 약간 이미지가 공유하는 셋이 겹치는 게 있죠. 네, 안경 하나로 자꾸 선배님. 자, 김주욱 작가랑은 언제 둘이 처음 알게 됐어요? 기억이 나세요? 뭐,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제가 한참 활동한 뒤에도 김중혁 씨는 뭐 젊은 작가상 이런 거만 받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안 젊잖아. 네. 나이 비슷한데 누가 봐도. 다르다니까 나보다 위에요. 그게 나이로 꼭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등단, 연차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을 젊게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도 있고요. 뭐 그런 것도 보는 것 같긴 해요. 네. 우리가 딱 뽑아 먹어야 돼요. 두 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오늘 김주욱 작가에게도 되게 중요한 시간인 게 김영하 작가는 단독 게스트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많아요. 이때 이런 대접을 받고 살고 있구나 여기서. 아니면 당장 본인 보여줘. 얘기할 시간이 없거든요. 김영하 작가도 상 받은 거 많죠. 많죠. 근데 그때 한동안 2004년이었나요? 네, 그때 좀 많이 받았어요. 2004년에 문학계 그랜드 슬래머라는 호칭이 붙었었어요. 그때 이제 대한민국이 중요한 상들이 몇 개 있는데 다른 작품으로 세 개였나요? 세 개의 상을 동시에 하네. 큰 상을 다 받아버려가지고 문학계 그랜드 슬램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한 작가가 갑자기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은 제가 보기엔 거의 최초인 것 같아요. 아니 상을 받으면 수상 소감을 얘기할 때 뭐 인터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작가의 후기처럼 쓸 때도 있고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상 수상하고 나서. 뭐 당연히 상을 받으면 기쁘죠. 근데 그게 동료들이 주는 상이거든요. 이게 위에서 이렇게 시혜처럼 베푸는 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너를 쭉 지켜봐 왔고 너의 작품이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격려든 뭐든 간에 이것을 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너무 이런 형식 이런 것을 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이 배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형식적이야라고 하지만 사실 형식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거든요. 이게 뭐 마음으로만 이거 좋지 않아요. 그러게. 좀 우리 표현하자. 표현하죠. 그렇지. 해서 마음은 뭘로 보여줘야 돼? 그 오빠가 맞아요. 나 만나면 절대 돈도 안 쓰려고 하고 시간도 없다고 하는데 과연 사랑이 식은 걸까요? 식은 거죠.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랑을 진짜 재밌다. 그죠?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시간과 사이다다. 돈을 쓰고 노력을 해야 아는 거죠. 그죠? 아, 네. 그 김영하 작가를 수식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존재예요, 진짜 문학계에서? 문학계에서 새로운 걸 가장 많이 시도하는 작가고요. 예전에는 작가라면 어때야 한다라는 정원 명령 같은 게 있었잖아요. 작가는 어때야 되고 작가는 뭐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 이런 모습 같은 거를 일단 다 깨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그 시도가 사실은 한국 문학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갔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 제일 앞에 있는 사람 앞에 있죠. 저는 약간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팟캐스트도 맞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시작.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지금 많은 작가들이 하고 있는 작가와의 만남 같은 행사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제일 먼저 하신 분이에요. 낭독회라는 걸 제일 먼저 했었어요. 지금은 그게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건데 그거 제가 독일 갔을 때 배운 거예요. 아, 그래요? 2005년에 라이프치히 도서전이라고 있잖아요. 북페어. 네네. 거기 갔는데 그 도서전은 약간 독자를 위한 도서전이에요. 베를린에서 그때 한번 행사를 했는데 한 200석 되는 데가 저녁에 꽉 찼어요. 심지어 유료 관객이에요. 유료 청중이 와서 한국에서 온 작가들이 책 읽는 걸 듣는 거예요. 이중 언어로. 그래서 그때 그래도 낭독회라는 문화를 많이 접하게 됐어요. 한국 작가들이. 그런데 와서 이제 누가 이제 그걸 먼저 시작하느냐 이런 거였는데 마침 제가 책이 나와서 그때 처음으로 시작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의외로 한국의 독자들이 그런 경험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쫙 퍼지기 시작했죠. 네. 최근에 또 신간을 하나 이제 내셨는데 여행의 이유라는 네. 책. 그게 반응이 지금 되게 좋아요. 그러게요. 반응이 좋네요. 예상 좀 했어요. 저도. 이 예약 판매 시작하면서부터 약간 반응이 뜨거워서 저도 놀라고 편집자도 놀라고. 반응이 엄청 뜨겁던데 보통 정도가 아니고 많이 팔리고 오래 팔리는. 아, 그래요? 보는데 여행 서적이라고 볼 수가 없던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목이 이제 여행의 이유라고 돼 있으니까 자기 여행 간다 얘기하겠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뭐 어디 갔나 볼까?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왜 떠나는가 인간들은 뭐 이런 얘기고 단적으로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여행 책인데 여행 사진이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 없었고 예, 사진이. 생각에만 좀 집중하실 수 있도록 사진을 다 뺐죠. 달에서 본 지구 사진 딱 하나 넣고. 그거 왜 넣냐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사진을 안 넣는 게 아니다. 그냥 한 장만 컬러가 들어가도 제작비가 확 뛰어요. 그렇지.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게 칼라 사진들을 안 실은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는 아니고요. Those girls, the boys are chasing, winning all the games they're playing. They're always in a 여행의 이후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을 보자면 나는 무엇보다 우선 작가였고 그 다음으로는 역시 여행자였다. 내 정체성 안에 여행자라는 걸 굉장히 앞순위에다 두신 거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타인을 판단할 때도 타인이 한 말로 판단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하잖아요. 맞아.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든지 간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고 많이 판단하듯이 그러면 나도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그럼 나 자신은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건 뭐지? 내 인생에서 내 많이 쓰는 인생에서. 거. 그렇죠. 사실 그거예요. 그게 자기죠. 늘 여행을 하고 있고 여행을 생각하고 다음에 어디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해왔고 실제로도 거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 돈을 썼잖아요. 아, 이게 여행이 나에게 너무 중요하구나. 김영하 작가님의 이 이력을 보면은 삶 자체가 뭔가 되게 뒤죽박죽인 것 같은 게 이것도 일종의 여행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 이사들 많이 다니셨나요? 준혁 씨는 대부분 안 다녔죠. 저는 전학 6번 했어요. 초등학교 때여서. 초등학교 때만 6번인데 너무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뭐 전라도에서 경상도, 경상도에서 뭐 예를 들면 강원도, 강원도에서 서울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전학을 했는데 언어에 약간 민감해졌다면 그런 경험이 아닐까? 사투리들을 빨리 바꿔야 되고 또 적응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애들의 룰도 익혀야 되고 서울에 가서 보니까 또 서울 애들은 또 너무 새침하고 그때마다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또 그러다 보면 친구도 생기고 근데 그게 1년 안에 또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관계가 단절되는 걸 경험해서 여행을 하면 그런 느낌이에요. 전학 온 느낌? 전학 왔고 이제 새로운 환경을 좀 살펴보고 그게 이상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친구들을 잊어버리고 대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 친구들과 멀어지고 그래서 책을 봤던 것 같아요. 책.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계몽사 세계문학 전집이라고 50권짜리 뭐 이런 걸 월부로 그때 할부로 많이 샀어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돌아다녔는데 집마다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양판들로 무슨 뭐 봤던 여행기나 이런 여행책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많이 봤죠. 저는 15소년 표류기 좋아했어요. 쥘 베른 거 다 좋아했어요. 예, 아름답고 따뜻한 얘기를 해서 위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통받는 인간들을 보여줌으로써 나의 고통을 약간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거죠.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하튼 뭐 그렇지만 그런 거 좋아했어요. 첫 번째 여행 기억나세요? 그럼요. 예. 첫 번째는 중국 간 여행. 중국. 네, 대학생들이 단체로 학교에서 같이 가라 그래가지고 간 여행이었는데 여권을 받으려는데 여권도 그냥 안 돼요.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이거 도망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 친구께서 신원 보증 서시고 제가 안 오면 이제 그분 이제 재산 몰수당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신원 보증까지 받아서 이제 가는 여행이라서 김포공항에서 떠났죠 그때는. 정말 없는 시절이니까. 네, 그때 낯설었고 되게 흥분됐고 처음 여행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언 맥큐안이라고 영국 작가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채실 비치에서라는 소설이 있어요. 첫날 밤의 괴로움에 대해서 쓴 소설이에요. 우리가 결혼하고 첫날 밤에 대해서 언제나 환상적으로 그려왔지만 그 환상 때문에 신혼 부부들은 얼마나 힘든가. 특히 옛날에 그 예의 범절이 살아있던 옛날 영국에서 비틀즈가 나타나기 전에 영국에서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 그런데 사실 해본 적은 없고 막 힘들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여행의 이유를 내고 나서 저의 첫 여행도 생각했지만 첫 여행들 다들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도 좋다라는 걸 느끼기까지는 꽤 몇 번의 여행이 더 필요했는데 드디어 이제 처음에 유럽에 배낭여행을 가서 그것도
한 30일 좀 넘는 34일 정도 되는 여행이었는데 한 20일까지는 그냥 힘들었어요. 바게트를 하나 사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배낭에는 잼과 이런 걸 넣고 다니면서 그래서 그렇게 먹고 그러니까 늘 허기져 있고 뭐가 재밌겠었겠어요. 그 현재 맛있는 음식도 못 먹고 마약 중독자들 와가지고 돈 달라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쫓아야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시간표만 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내가 어딘가를 간다는 거.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사 다닐 때는 엄마 아빠가 가라는 대로 갔던 거잖아요. 강제로 이주당했던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아침에 이제 초췌하지만 기차에서 자고 이제 일어났을 때 어쨌든 간에 새로운 어떤 도시에서 삶이 시작되는 느낌? 아침에 모두가 활기차잖아요. 그래서 딱 나왔을 때 그 역 앞을 쫙 걸어 나갈 때의 느낌. 그런 느낌들을 처음 경험하면서 아, 나 여행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개를 들어라 눈을 떠라 아침이 밝아오면 눈부신 하늘과 맞닿은 곳 그곳으로 갑시다. 자꾸 이렇게 우리 생각들이 난다 오니까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첫 여행도 생각나요? 저? 첫 여행? 혼자 했던 거? 아니면 저는 로마 관광청 그 오신 분한테 로마를 여행하는 제일 좋은 길이 뭐냐,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길을 잃어버려라. 길을 잃어버리면 로마를 잘할 수 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성공해서 어디 찾아가는 것보다 길을 잃어버렸다가 어떻게 힘들게 찾은 이야기만 나중에 기억에 남더라고. 훨씬 그래서 더 오래 가죠. 길을 잃어버려야지 여행을 잘할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 그때. 열심히 노력해서 여행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어디를 가고 그러면 의외로 기쁨이 적어요. 맞아요. 네, 맛집 막 찾아가고 물어갖고 왔는데 별로네. 근데 길을 가다 우연히 들어간 집이 맛있으면 정말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요. 요새 그렇다면 왜 우리가 여행을 가냐? 이제는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시각 이상의 어떤 감각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각, 그 먹은, 그 다음에 공간감. 우리가 이번에 뭐 불탔지만 노틀담 성당 같은 데 들어가면 공간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게 사진으로 잘 느껴지지 않아요. 진짜 그 큰 크기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 그다음에 이 포석에 이 발에 닿는 촉감, 이런 후각, 그 도시의 냄새 이런 거를 맡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재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행 다니면서 좀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순간 있어요? 순간? 나는 여행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남지만 결국에 긴 여행을 통틀어가지고 남는 건 한 순간인 것 같거든요. 최고의 순간 하나만 털어놔요. 많지만 제 책에는 쓰지 않았는데 쿠바를 갔어요. 지금처럼 쿠바 왕래가 자유로울 때는 아니었는데 2005년 미국하고 쿠바가 아직 사이가 안 좋아서 미국 사람들은 쿠바 못 가던 그런 시절 검은 꽃으로 영화를 만들어 볼까 하고 이제 그때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쿠바 사람들이 나름 암 시장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환차이가? 돈이 두 종류니까 외화를 가져야만 사치품을 살 수 있는데 립스틱, 청바지 이런 게 다 사치품이에요. 그럼 쿠바 돈으로는 뭘 살 수 있느냐면 쌀 뭐 이런 거밖에 못 사는 거예요. 빵 이런 거밖에, 생필품밖에 못 사니까 립스틱도 사고 싶고 청바지도 사고 싶고 예쁜 옷도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외국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쿠바 사람들이 나름 돈을 벌려고 온갖 걸 내다 파는데 다니고 있으면 시가 이러면서 쿠바가 시가가 유명한데 미국으로는 그때 수입이 안 될 때예요. 근데 막 시가 몽테크리스토 하면서 어떤 젊은 청년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양철 지붕, 함석 지붕으로 돼 있는 그 빈민가를 끝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게 도대체 길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다들 이렇게 런닝 같은 거 입은 분들이 나와 있기도 하고 어딘가 좀 알 수 없는 어두운 데에 막 젊은이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기도 한데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골목을 계속 들어가는 거여서 집에 도달을 했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그 집 식구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누나 모두가 다 나왔어요. 나와서 너무나 우리를 보는 눈길이 드디어 해냈구나. 우리 아들 드디어 해냈구나. 드디어 관광객을 데리고 왔구나. 그러면서 우리한테 차를 대접하고는 손님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듯이 모두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시가 박스를 꺼내왔는데 자기 어머니가 몽테크리스토 공장에서 일을 한대요. 그런데 보니까 라벨까지 이렇게 봉인까지 그대로 다 붙어 있어요. 완전히 그런
뭐 제대로 된 상품이다. 그러면서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 박스나 사볼까 이렇게 갔는데 막상 가서 이렇게 냄새 맡아보고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뭐 서너 박스 선물용으로도 사야 되니까 서너 박스를 샀는데 그제서야 이제 식구들이 착 나오면서 너무 이게 밝은 모습으로 저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나와서 다들 이제 그 아바나의 그 말레콘 해변에 앉아가지고 그 감독하고 저랑 이제 앉아가지고 같이 그 몽테 크리스토를 피면서 역시 좋네. 피우던 때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여행이 기억에 남는 순간이 아까 얘기했던 길을 잃었을 때 어떤 의미에서도 어떤 간에 모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좀 있구나. 여행 얘기로 밤새겠다. 그러게. 그냥 질문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좋은 순간들을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이 경험이 저는 되게 빨리 휘발되거든요. 너무나 아쉽게도. 작가님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물론 글을 쓰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어떤 분은 글 그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을 일부러 글로 써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경우에 자기가 세밀하게 봐야 되잖아요. 보고 그걸 언어화하는 과정에서 뇌가 한 번 더 작동하면서 그러니까 짝 찍고 이동, 멋있네, 딱 찍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오래 남죠. 언어화해서 저장하는 것도 오래 남고요. 그리고 전에 이런 얘기를 중혁 씨하고 나눈 적이 있어요. 중혁 씨는 자기 녹음한다 그러더라고요. 내 말을 녹음해요? 아니, 아니, 소리를. 아, 봄날은 간다에도 보면 이렇게 소리를 녹음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되게 좀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되게 다르니까 그런 것을 녹음해 놓으면 뭐 이렇게 나중에 들어보면 그때 느낌 같은 거 많이 살죠. 이거 여기 있어요 혹시? 제가 녹음을 잘하지를 못해서 이거 한번 들어보죠. 이제 나오죠. 이거 나오는 이제. 해봐요. 이거 우리 맞춰보자. 상상해보자. 뭔가. 지하철 안에. 이거 어디예요? 기차, 체코 기차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건 누구나 알 수 있죠. 일본 와 있는 것 같아. 일본 와 있는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그 느낌을 확 느낄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참 소리가 있죠. 길거리? 근데 길에 가다 보면 왜 여행지에 연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동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그러면 와요. 돈 내라고. 그래서 돈 내라고 오기 때문에 녹음을 하고 있으면 절대 그럴 위험은 없어요. 조용히 녹음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웃으면서 듣고 딴 나라 데리고 뭐라고 가죠. 생각하는 거 진짜 민망하다. 내가 독일 느낌 나고. 독일은 아니죠. 맞춰보자. 스페인? 좀 더 갔어요. 포르투갈? 그렇죠. 포르투 거리의 악사들이에요. 네, 이거는 브라질에서 새소리를 녹음한 건데요. 새소리는 굉장히 조용할 때만 녹음이 되거든요. 몇 시에 녹음하신 거야 그러면? 이거 뭐 아무 때나 녹음을 하는 거죠. 이 방법이 되게 좋은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사진은 그 순간을 환기는 시켜주는데 그렇죠. 게다가 글까지 있으면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되니까 거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노트를 하나씩 만들어요. 그래서 여행을 간다 그러면 이렇게 여행지마다. 네, 뭐 봐도 돼요. 별 내용은 없어요. 하와이 2017년 네, 뭐 갔다 김영하 아유 하와이 그림도 하나 그리고 화산? 저희 화산인가 봐. 네. 빅아일랜드 화산인가 봐. 네. 그냥 뭐 별거 아니고 항공권 뭐 준비물 그밖에 하와이 예약 편이에요 번호, 이거는. 이티켓 넘버, 항공권 넘버, 그다음에 가서 먹고 싶은 거, 잠깐만 이거 웃긴다. 하와이식 똥냥 하와이 똠양꿍 갈릭 버터새우 이런 거 써놔. 하와이 똥냥꿍 있어요? 뭐 있대요. 그래서 한번 먹어볼까? 그래서 뭘 적어놓기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호텔 정보, 그 호텔에서 너 예약 번호가 없는데 그러면은 나 몇 번인데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일기도 쓰고 뭐 이런 입장권, 그 책 한 권의 책인데 진짜? 네, 이렇게 해서 책처럼 나중에 보이도록. 그래서 이렇게 집에 꽂아놓으면 되게 자기 책 같아요. 하나의 여행이 한 권의 책처럼 돼서 제가 이래서 참 종이책을 좋아하는데 종이책은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그리고 완결된 느낌이 딱 들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왜 정보 찾아서 여행을 가다 보면요. 아무리 많이 정보를 찾아도 다 끝났다는 느낌이 안 나요. 그렇지. 뭐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빨리 여행 가서 저런 거 쓰고 싶다. 예.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는 이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좀 그림을 그리는데 봐봐요.
이것도 제가 이제 여행 가서 그린 거고요. 이건 뉴욕의 우와. 스트랜드 북스토어. 오. 네. 책 뉴욕의 어떤- 표지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쿠바의 말레콘의 이제 그 차. 와, 멋있다. 그리고요. 그 사파. 이거는 산토리니. 이거 그때 그 자리에서 그리는 거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릴 때도 있지만 대체로 집에 와서 거기를 생각하면서 그리는 거예요. 포르토. 아까 그 포르토 지붕들. 지붕만 그리기도 하고. 이거는 그 뭐지 오큐파이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시위 그때 보러 가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그린 거고. 이건 프라이드로 우리 같이 갔었잖아요. 우리 그래서 핫도그 먹은데 그때 거기서 갔다 와서 그렸어요 거기를? 갔다 와서 그린 거죠. 거기서 그린 건 아니고요. 여행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려요. 어머 이거 이건 그리셨다. 세비야. 이걸 그렸다고? 네,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근데 이런 처음에 이렇게 세미라를 아니에요? 그리기 시작했어요. 여기 플라사 다 제가 그린 거예요. 인가? 시간 많아요 요새? 시간 많았어요. 이거 한 3달 걸렸어요. 세 달? 이거는 3달 정도 걸렸어요. 아니 너무 잘 그리잖아. 이거를 근데 누가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친구가 이적이었구나. 이적이 그때 이렇게 그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사진이 더 세밀한데 깨달음을 얻고 대충 그리자. 뭔가 대충 그렸더니 알로 반응이 가시게. 더 좋아. 대충 그렸더니. 그래서 근데 너무 다 눈에 보여져요. 예, 되게 재밌어요. 오늘 김용하 작가를 이렇게 여행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행을 하는 방법보다 오히려 여행을 기억하는 방법을 훨씬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제가 생각해봤는데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이번에 책 나오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기자분이 저한테 가장 실패한 여행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가장 실패했던 여행.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진짜 실패한 여행이라는 것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기 때문에 그 여행이 실패했는지조차 모르는 여행이 정말 실패한 여행이에요. 어떤 여행이냐면 너무나 매끄러웠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남아요. 작가한테 그런 여행은 시간 낭비예요, 진짜. 저 옛날에 그 2003년에 아이오와에 한 석 달 동안 있었거든요. 아이오와로 오는데 그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돼요. 한 번에 오는 건 없어요, 시골이라. 맥주와 핫도그를 이렇게 게이트 근처에 어디 바 같은 데서 팔고 있는 거예요. 배도 고프고 또 시카고에 그 무슨 뭐 맥주라는데 맛있어 보이고 핫도그도 또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하나만 먹고 가자. 그래서 뭐 시간도 넉넉한 것 같고 그래서 뭐 핫도그 하나 먹고 맥주 한 병 정도를 먹고 생맥주였죠. 생맥주 한 잔 먹고 뭐 잠깐 그러다 이제 가봐야 되겠다. 비행기 곧 떠나겠네. 그러고 가보니까 비행기가 벌써 떠났어요. 아니 그래서 시간이 안 됐는데 왜 비행기가 떠났냐 그랬더니 규정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15분 전까지 승객이 오지 않으면 비행기는 출발한다. 게이트를 닫고 출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막 황당하고 그랬는데 이 얼마나 값진 핫도그이며 이 얼마나 맥주 하나와 그날 저녁을 다 바꾼 거잖아요. 그 일정을 바꿔서 지금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예, 그리고 그날의 핫도그 맛과 그날의 맥주 맛은 특별히 각별하게 기억에 남아요. 대가가 크니까요. 예,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다 겪는 갈등은 잘못하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여행지의 갈등은 어쨌든 간에 수습하고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 좋은 추억이 돼요. 여행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행지 한정 갈등이니까. 예, 그리고 돌아와서 사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잊어버리고 야 그래도 이때 참 재밌었다. 아유 참 이러면서 잊혀지죠. 책 제목이 여행의 이유예요. 여행의 이유는 뭐예요?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면 제가 왜 책을 쓰겠어요? 간단하게 말하죠. 그래서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그것들을 찾아가는 데는 아주 많은 오랜 시간과 나름의 어떤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책의 내용.